오늘 준비한 너사세 사건 사고편은 고준희 양 실종 살인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끔찍했고요. 범인은 아이의 친아빠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발생했던 고준희 양의 사건을 시간 순서별로 범인 검거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크게 4명입니다. 피해자 고준희 양과 그의 친부인 고 씨, 그리고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 씨, 그리고 이 씨의 모친이었던 김 씨, 이렇게 4명이 사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은 한 건의 아동 실종 신고 전화였어요. 신고가 들어온 것은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이러해요. 2017년 11월 18일 정오쯤에 5살 고준희 양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이 내연녀 이 씨의 엄마 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실종됐다는 거죠. 이에 경찰이 집 주변의 CCTV를 확인을 했는데요. 고준희 양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12월 15일, 그러니까 신고하고 일주일 뒤죠. 12월 15일 준희 양이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지 한 달째가 돼서 이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종 아동 전단도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경찰 뭐 소방대원들 막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도 뭐 아무것도 밝혀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준희 양이 마지막으로 있었다던 그 내연녀 이 씨의 친엄마의 집. 이 씨의 친엄마가 김 씨거든요. 그 김 씨의 원룸부터 시작해서 야산, 저수지 이런 데를 대대적으로 다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건을 접했던 국민들과 경찰들은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의 부모라면 아이가 실종이 되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뭐 솔직히 한두 시간 찾다가 안 되면 바로 경찰 신고하잖아. 근데 어째서 아이를 보호하는 어른이 3명인데 그들 중에 단 1명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의 실종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한참이 지나서야 신고했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종 신고 당일에 그 친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가 통화를 하다가 준이 안 데리고 있어? 당신이 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데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연녀가. 자, 11월 18일에 자신의 엄마, 그러니까 내연녀의 엄마인 김 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준희 양이 사라졌고 자신은 그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친부였던 고 씨는요. 나는 딸을 데려가지 않았다. 아내와 다투고 나서 홧김에 난 집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 아무도 준희 양의 행방에 대해서 목격한 적도 없고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거기 없었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의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내연녀 이 씨를 상대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어요. 근데 이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이 3사람 다 제대로 뭐 거기에 수능을 안 해.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수색을 하는 모습이에요. 경찰은 이제 공개수사로 전환을 했잖아요. 12월 15일에 공개수사 전환을 하고 이제 인원을 계속해서 보강을 하면서 수색을 지속을 합니다. 산, 그리고 공원과 동네 일대, 그리고 저수지 바닥까지. 그러니까 이때 바닥이 그 저수지가 물이 꽝꽝 얼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을 깨고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다 뒤졌는데도 이 준희 양이 발견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의미 있는 제보 같은 것들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 사라졌다고 진술을 했었죠, 사람들은. 근데 그 준희 양이요. 집에서 사라졌으면 집에서 나갔다는 얘긴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반경 50m 안에 있는 건물의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없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진전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어떤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뭐냐면 이 준이 양이 11월 18일에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돌아보면 이건 진술 바탕이에요. 이 사람들의 진술 바탕.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준이 양의 친부와 이 내연녀 이 씨가 심하게 다퉜고 내연녀가 열받아서 자기 엄마한테 자기 엄마이자 이 준이 양을 돌봐줬던 김모 씨한테 연락을 해서 나 더 이상 얘하고 못 살겠어.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줘.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던 김 씨가 처음에 준이랑 같이 있다가 자기 딸이 못 살겠다고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하니까 준이를 집에 놓고 자기는 딸을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 있었던 몇 시간의 사이에 준이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날의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실종 날짜까지는 이 씨의 엄마인 김 씨와 지냈다는 거를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준이는 3월 30일 유치원 교사에게 그리고 7월 중순 이전에 살던 원룸 주변 주민에게 목격된 게 마지막일까요?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그리고 김 씨와 살던 우아동 원룸으로 이사를 한 뒤에는요. 이상하게도 아무에게도 목격이 안 됐대요. 자, 이 아이가 이 준이 양이 그 자신의 계모죠. 그러니까 계모라고 봐야 돼. 그 계모의 엄마. 그러니까 새 외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과 이제 같이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던 원룸으로 이사를 했던 때가 8월 30일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8월 30일 이후에 아무도 준이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전에는 보고 그 이후에 못 봤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1월 18일에 없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면서 경찰은요. 누구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했었냐면 그 내연녀 이 씨의 엄마였던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이 수사를 또 거부해요. 왜냐면 나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나 수사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수사를 하는 시점은 용의자로 지목된 이 세 사람이 진술한 11월 18일이 아니라 준이 양이 한 차례도 목격되지 않았다는 8월 30일로 돌아가야 하겠죠. 준이 양의 친부였던 그 고 씨는요, 자신이 11월 16일에 그 김 씨 있잖아요. 이 씨의 엄마. 김 씨의 원룸에서 자기 준이 양을 봤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믿을 순 없죠. 수사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의심스러운 부분들만 계속 더해졌습니다. 친부였던 고 씨와 내연녀 이 씨가 준이 양을 학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준이가 태어날 때 이제 6개월 만에 태어났대요. 아이가 6개월 만에 태어나면 몸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모든 기관이 다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어디가 이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추고 병원 치료를 부모가 정말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병원 치료는커녕 약조차 먹이지 않고 방치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대 아니냐는 거죠. 제때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심각하게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병이지만 병원 치료 기록은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2017년 1월 중순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엔 없었어요. 그리고 그 1월 중순이 언제였냐면 이 준이 양의 친부가 준이 양의 친모하고 이혼을 하고 내연녀와 함께 살기 시작한 때부터 병원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의 병을 방치한 거고 이렇게 방치한 것도 학대라고 볼 수 있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2017년 12월 22일이 돼요. 그때 정말 좀 결정적인 한 가지 단서가 발견이 돼요. 자, 이 친부 고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어떤 얼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룩을 채취를 해서 국과수로 보냈고요. 긴급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근데 긴급 감정 의뢰를 했더니 혈흔이 맞아요. 사람의 피가 맞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혈흔에 세 사람의 DNA가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구 DNA가 있었냐면 준이 양의 DNA, 그리고 준이 양의 친부였던 고 씨, 그 다음에 고 씨의 내연녀였던 이 씨, 이렇게 세 사람의 DNA가 섞여서 검출이 된 거죠. 그 요만한 핏방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추측을 했던 건 뭐냐면 세 사람의 피가 섞인 게 아니라 피 자체는 한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한 명의 혈흔에 두 명의 유전자가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경찰의 말이었어요, 당시에. 경찰의 추궁, 그리고 통신기록 추적, 그리고 친부의 집 앞에서 발견된 혈흔 속에서 밝혀진 DNA. 그러니까 누군가 준이 양의 실종에 대해서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막 직전에 이제 DNA까지 검출이 된 거야. 이러면 얼마나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겠어요. 그리고 경찰이 한 가지 사실을 밝혀내요. 뭐였냐면 조사를 하다가 4월 26일과 27일경에 준이 양의 친부인 고 씨와 그리고 그 이 씨의 엄마인 김 씨, 준이 양을 돌봐줬다는 그 김 씨, 이 두 사람의 통신 기록이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그 통신 기록을 토대로 그들의 이상한 행적을 발견을 했고요.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7년 12월 28일에 친부 고 씨는 자신의 딸을 군산의 야산에 버렸다라고 자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제 아이를 유기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진술했던 11월 18일 이후가 아니라면, 그날이 아니라면 이 김 씨를 돌봤다는 이 씨의 엄마 있죠? 이 김 씨도 그동안 자신이 준이 양을 맡아서 돌봤다고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이전에 죽었다면, 그 이전에 그 아이가 유기가 됐는데 김 씨가 만약에 유기가 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김 씨는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11월 18일까지는 아이를 봤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거의 100%인 거죠. 경찰은요, 친부 고 씨의 진술에 따라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오전 4시 50분경에 군산의 한 야산에서 준이 양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수건에 감싸진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준이 양이 살던 전주 집에서 사체 발견 장소까지는 차로 약 50여 분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준이 양을 돌봤다는 그 이 씨의 엄마 김 씨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 씨는 4월 26일 밤에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27일에 김 씨의 집에 갔대요. 김 씨가 돌봤기 때문에. 도착했는데 이미 준이가 토를 하고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미 아이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묻은 것이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통의 부모라면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쓰러지든 숨이 멎든 뭐 이렇게 되면 보통 보호자들은 일단 들쳐업고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든 이 아이를 그 골든타임 안에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들끼리 공조해가지고 야산에 암매장을 하려고 하겠어요. 결국 이 사건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말이 전부가 아닌 사건이라는 거죠. 용의자들이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짓말들이 완전 난무하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3명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 자체에 셋 다 비협조적이었죠. 뭐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해도 안 한다. 수사하자 그러면 나 심리적으로 부담돼서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었대요. 이런 어떤 거짓 진술, 용의자들의 태도 이런 것만 봐도, 그간의 그런 모습만 봐도 분명 본인들에게서 드러나면 안 되는 죄가 숨어 있다는 거를 자기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자, 3명의 범인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가운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준이의
친아빠와의 내연 관계에 있는 내연녀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내연녀 이 씨의 엄마. 이 엄마가 아이를 돌봤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맨 밑에가 이제 준이의 친아빠 고 씨입니다. 이렇게 3명 한 아이에게 그런 짓을 했던 3명입니다. 이제 사건 마무리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소름 끼치는 인간들이죠. 2018년 1월 2일, 8일 전이네요. 내연녀 이 씨는요, 준이 양의 사망을 자신이 차 안에서 목격을 했었고, 시신 유기 현장에는 내가 같이 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범행에 공모했던 사실은 인정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후에 준이 양이 살아있을 때 폭행을 했었던 사실까지도 인정을 해요. 친부 고 씨는 준이 양이 살아있던 3월에 그 준이 양, 자기 친딸이 자기 내연녀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와서 빨리빨리 먹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이유로 그 자기 딸, 그 5살밖에 안 된 그 딸을 발목을 막 밟았대요. 안 그래도 애가 아픈 애를. 발목을 너무 심하게 밟아서 이게 고름이 터지고 막 흐르면서 애가 4월쯤에는 거의 걷지를 못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도 애를 병원에 안 데려간 거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원래 병이 있잖아요. 원래 갑상선이 좋지 않잖아. 그런 약도 먹이지 않고 아이가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유치원에서도 그 아이가 되게 약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를 때려서 고름이 흐르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친모가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이라고 갑상선 약을 줬었대요. 근데 그거를 먹이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던 거죠. 하지만 내가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준이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냐라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인스타그램 피드거든요. 전 이게 잘 뭔지 몰라요. 이게 뭐 그런 건가요? 장난감? 저 잘은 모르는데 이 피드가 누가 올린 거냐면 친부 고 씨가 올린 거예요. 근데 고 씨가 언제 올린 거냐면요. 이게 아이를 묻었다는 그 4월달 그 4월 말쯤 있죠. 그때 아이를 유기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올린 피드예요. 자신의 아이를 야산에다가 안매장을 하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SNS에 웃으면서 장난감을 자랑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연녀 이 씨는요, 더 무서워요. 엄마들의 커뮤니티에다가 나 여자아이 옷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기가 너무 키우고 싶어 하는데 혹시 거북이 같은 거 좀 주실 분 있으세요? 반려 거북이가 좀 필요한데? 이런 거 구해요. 이런 글도 막 올리고. 아이 주려고 하는데 장난감을 구해요. 이런 글을 막 올리는 거예요.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 글을 계속 인터넷에 올리면서 혹시 나중에 이제 경찰이 수사가 들어왔을 때 의심하는 선상에서 계속 제외되려고 계속 물밑 작업을 해놓은 거죠. 이들에게 준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길에 자신들의 관계에 방해되는 방해물이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준이가. 사람이 아니었나 봐. 준이는. 딸도 아니었나 봐. 일말의 죄책감은 있었을까요? 치밀하게 연기하고 거짓 신고를 하고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 서로 싸우는 연기까지 했대요. 수사도 거부하고. 소름 끼칩니다.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할 친아빠에게까지 폭행당하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차가운 땅에 묻혀서 살아있는 아이처럼 이용당했던 준이 양의 5살, 너무 슬프고 짧은 인생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이 사건은요, 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수사 자체도 더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사건이에요.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았던 새 어른이 자신의 입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제대로 된 정말 강한 처벌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